별표 3개죠. 자,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조세 초문에서 두 문제 찍어봐라 그러면 가산세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여기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출제상스 포인트 보시면 여기 최근에는 29회 30회 연달아 2번 나왔고요. 최근에 지금 출제가 안 되는데 35회 시험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고, 하여튼 35회 시험에서는 하여튼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 범위, 학습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33페이지 여기 한번 보십니다.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이요.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어도 자, 우선에서 징수가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죠. 매각대금에서 우선에서 어떤 게 우선에서 가져갈 것이냐. 담보가 없어도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에서 가져갑니다. 자, 그게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가산세로 바꿔야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가산금을 가산세로 수정합니다. 가산세로 수정합니다. 가산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2020 우리가 4년도부터는 이제 여기에 가산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이었던 것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국세지방세, 가산세, 체납소음비,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납소음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하여튼 국세지방세, 체납소음비, 강제징수비 이런 것들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게.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 국세나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를 보면요, 얘네들이 이제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될 때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1등이고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 이런 순서로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가 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를 제외한, 종전에 가산금이었다가 여기 가산세가 가산금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 지방세, 가산세 제외, 자, 그리고 가산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를 제외한 3등이 가산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징수 순위요, 징수금에.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지만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자 반환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가 정해집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압류한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니고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우리가 납세 담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 어떤 건물을 토지를 상속받게 됐다는, 또는 증여받게 됐다는 만약에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강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강의는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다 맞춰준 다음에 저도 이제 조물주로서 건물주 위에,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죠.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서 제가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몇백억짜리를 상속이나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세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 그럴 때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세금을 나눠내겠다, 이게 연부연납합니다. 그럴 때 세무서에서는 내가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럴 때 이 담보자 반환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를 상호간에 우선권이 정해집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29회 때문에 기출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 그런데 국세도 똑같아요. 여기다 지방세를 국세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한번 보시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자, 설정됐을 때와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를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제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좀 이쪽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우리가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법정기일이다 그러면 법정기일이란 말은 조세 채권과 세금과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이것을 우리가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과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조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 법정기일, 이게요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도달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이제 법정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와 후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를 우리가 따져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자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 국세나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우선하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채권이 일반 지방세나 국세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근데 자,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채권과 국세지방세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법령의 반대색으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자,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국세지방세가. 근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요, 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우리가 흔히 공매나 경매에서는 이걸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 해요. 당해세. 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요. 그리고 재산세 나왔다 친구 항상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 시설세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얘네들.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그때 달라요. 자, 재산세, 또 자동차세 등의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자동차세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보유할 때 부과되죠. 또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요. 줄여서 종부세. 자, 그러면 얘네들은 주로 보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잖아요.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예요. 자,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항상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각대금에서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1등은요.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어요. 1등은 공익비용이요.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강제집행 절차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흔히 공익비용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이게 매각에 대해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니까 채권자 모두의 공통비용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 그리고 체납소음비, 국세 같으면 강제징수비, 이런 애들이 최고 1등입니다. 맨 먼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나 상가에서 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이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이게 이제 2순위입니다. 그리고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있죠. 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퇴직금, 재보상금 이런 것들이 이제 2순입니다. 이런 게 2순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 하는 거 금방 말씀드렸죠. 그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3순입니다. 자,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죠. 또 법정기일 전에 대항력권고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 임차보증금, 상가나 주택 임차보증금도 물론 이제 일반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얘네들보다 당해세가 더 우선하고요. 물론 또 이따가 이제 예외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임금 채권. 우리가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라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기타 임금 채권은 나머지 임금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 임금이 100만 원이고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이거. 근데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이요. 700만 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데 피담보 채권이 일반 세금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바로 뒤따라서 같이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임금 채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여도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 조세 채권, 일반 조세 채권이요. 그 다음에 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산세로 또 수정합니다. 가산세.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나 국세, 가산세 이런 애들이 이제 세금, 피담보 채권보다 후순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1등, 2등, 3순위는 똑같아요.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세금이 지방세나 가산금을 또 고칩니다. 가산세로. 지방세라든가 가산세, 세금, 국세가 일반 세금이 우선합니다. 피담보 채권보다. 그리고 자, 기타 임금 채권은 아까 피담보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데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바로 뒤따라다닌다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이 후순이면 덩달아 얘도 후순입니다. 그리고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 꼴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요. 당해세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후에 설정됐던 항상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당해세가 항상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어떤 거냐를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어떤 거냐고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재산세라면 따라다니는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건축물, 우리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시험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소방물입니다. 눈치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자, 어떻든 간에 설정일자한 것이 항상 얘네들 피담보 채권보다 이 당해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우선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다만 맨 마지막 걸 한번 주의해 보세요. 여기 2023년도에 소위 전세 사기 때문에 나온 규정인데요. 한번 보세요. 경매나 공매 시에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 당해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뭐예요? 늦어요. 자, 빠르면 만약에 이런 것들의 당해세 법정기일이 만약에 신고일이나 납세고서 발송일, 이 법정기일이 당해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당연히 당해세가 우선인데, 늦을 때 원래는 설정일자한 것이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이지만, 자, 여기 전세 사기 때문에 나온 규정을 보세요. 이 당해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을 때는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에 배분될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해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에 먼저 배분된다는 거예요. 상가는 안 돼요. 상가는 아니고 주택 임차 보증금에 우선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해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의 자,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보증금 5억이 전체를 우선해서 임차인한테 배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당해세 있잖아요. 당해세 법정기일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늦어요. 그럴 때는 재산세가 원래 설정일자한 없이 당해세 먼저 배분되잖아요. 그 배분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배분될 금액, 그게 만약에 700만 원이다? 그럼 그만큼에 대해서만 주택 임차 보증금에
우선 배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5억 전체가 아니라 주택임차보증금이 5억이면 5억 전체가 아니라 그 당해세 배분될 예정액에 한해서만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세사기 때문에 당해세만큼은 어떻든 간에 그 임차인한테 먼저 배분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차보증금 전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당해세 법정기일이 임차인 확정일보다 빠르면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인데 늦을 때 얘기입니다. 원래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당해세가 어떻게 합니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당해세 법정기일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늦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 배분될 예정액 금액 예를 들어서 700이다. 그럼 그만큼에 한해서만 주택 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된다. 이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당해세가 이 재산세 같은 종부세 같은 당해세가 자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보다 원래는 무조건 우선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이것도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3페이지 다 소개해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 34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자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대표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자 원래 국세나 지방세, 뭐 국세라고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국세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건 없어요. 국세와 지방세는 순위가 같아요. 동순이에요. 근데 동순인데 원칙적으로 순위가 같은데 그럼 얘들 사이에서 조세들 상호간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그럴 때 어떤 게 우선한다 그랬어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일단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가 있는 조세권보다 우선한다는데 우선하지 못합니다.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압류한 조세 안 됩니다.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질문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죠. 종합부동산세.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우선합니다. 종부세가 자 피담보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법정기일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법정기일 전에 이 말이에요.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이 피담보 채권은 일반 지방세, 국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이 피담보 채권이 일반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지방세, 국세보다 맞고요. 4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얘가 최고 1등이라고 그랬죠? 국세 지방세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이걸 우리가 흔히 공익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비용이잖아요. 매각에 대해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니까.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무조건 1등이었죠.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5번이요.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당해세네요. 자, 그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우선합니다. 당해세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문들도 꼭 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라 꼭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문제를 좀 한번 보시면요. 2번 문제 보시면
자, 그래서 아까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담보된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된 조세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청구한 조세 순서라고 그랬는데 아까 문제는 1번 문제는 압류한 조세가 담보인 조세에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자,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요게 문제가 이제 요게 요 문제는 조금 엉뚱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원래 앞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나와 있을 문제가 지금 들어 있네요.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요거는 보시면 되겠고 패스합니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출지 예상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지 예상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시니까 1번에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딱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우선합니까? 일단 강제징수비가 제일 먼저 나와야죠. 지방세 같은 건 체납소음비가.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세금이죠. 가산세를 제외한. 자, 그 다음에 3순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세.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세금 징수할 때 얘네들 이 징수금의 징수 순위 이것도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니까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의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이 저당권 설정 등기였죠. 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어떤 겁니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당해세가 아닌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당해세가 아닌 거 어떤 겁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닌 거? 1번 취득세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당해세가 아닙니다. 나머지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입니다. 그 재산에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해세고 얘네들은 설정 일정한 게 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됐고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의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일반 취득세나 등록물세, 양도세 같은 세금들은 당해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로 가시면 테마 우리 4번이 나오는데요. 조세의 불복제도 및 소리의 송달입니다. 여기 이제 가끔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의 불복제도 소리 송달은 23회, 24회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이제 또 우리가 조세 불복제도가 나왔었고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지금 33회 때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조세 불복제도 소리 송달해서 또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된 부분이 아닌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낮은데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기출됐던 내용 위주로 해서 살짝 한번 우리가 그래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대비하고 갑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핵심 쟁점은 그 국세지방세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소리 송달 방법, 공송달의 사유와 유치송달의 사유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핵심 내용 보시니까 조세 불복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조세 불복제도를 보니까 국세 불복제도가 쭉 나오네요. 근데 먼저 지방세 불복제도하고 같이 한번 쫙 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자치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아. 그럼 나만 세고랑이지. 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의 제기부터 시작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조세 불복 절차 먼저요.
조세 관해서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요. 자, 전부 다 이거 다 며칠 내 제기하게 돼 있어요? 다 90일 내. 청구 기간은 다 90일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90일로 청구 기간은 다 통일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자, 그리고 이런 청구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결정권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청구를 받고 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느냐? 결정 기간이 있는데 다 90일이에요. 지방세나 국세나 청구 기간은 다 90일인데 자,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입니까? 30일입니다. 요거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나머지는 청구 다 90일, 지방세나 국세나 결정도 다 90일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라는 것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에 관해서 국가자치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죠. 자, 그래서 이의 제기 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자, 여기에 국세 같으면 관할 세무서장한테 또는 지방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지방세 같으면 우리가 지자체장한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세 같으면 우리가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를 구할 수 있고요. 지방세는 이제 예전에는 지방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의신청,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심사청구했었는데 지방세는 이제 이의신청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세 같은 것들은 이제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이의신청, 시군구세는 시장, 구청장한테 이의신청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으로 통일됐고요. 지방세는. 근데 국세는 여전히 관할 세무서한테 이의신청, 그리고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 이렇게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심판청구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심판청구.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요. 감사원에 우리가 또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자, 근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할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청구는 다 이런 거 청구는 다 며칠 내 한다고 그랬어요? 90일 내. 근데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 30일. 그거만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이 이의 신청은요. 이게 임의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임의적이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아니에요.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한번 예전에 물어봤어요. 자,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다. 또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이게 필수적인 절차인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다만 선택적인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복 청구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요 예전에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국세는 안 됐고 지방세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방세나 국세나 다이렉트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는 반드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전취주의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다이렉트는 안 된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그럼 요거 청구 절차 요거를 머릿속에 자 그려 놓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머릿속에 그려 놓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이런 이의신청부터 시작해서 이런 청구는 전부 다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에 제기하게 돼 있고, 자 이런 애들이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기간도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라는 걸 주의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요, 국세 이의신청은 제가 아까 그랬죠,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 생략할 수 없다면 틀리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이다.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선택적이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도 받고 국세 같으면 심판청구, 중복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중복청구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세 역시 이의신청은 임의적으로 자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사람들이 그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뭐하고 계속 시간 끌겠죠. 그래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는 있다는 거. 근데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요 30일을 갖다가 60일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요게 한 번도 조세 권리구제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요, 처음에 딱 한 번 요게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23회 때 나오면서 요 30일을 60일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럴 때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킬러 문제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이 의외로 답을 잘 골랐어요. 자, 어떻게 골랐냐면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 1년에 한두 번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권리구제는 청구기간이 중요한데 이게 90일, 60일 중구난방이다가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90일로 통일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60일로 바꿔서 나올 거니까 60일 나오면 틀리고 90일이다. 자,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더니 자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은 요걸 갖다가 30일, 60일로 바꾸니까 저한테 배운 분들은 딱 보면서 아싸 90일인데 60일 바꿨네? 이래가지고 답을 맞췄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또 어떻든 답만 맞추면 되죠. 그런데 아니고 원래는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중요 법령이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에 익혀두고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재등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여기 꼭 중요하죠. 자, 지방 시험에 나왔지만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불복 절차는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다이렉트는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4년 개정안 2,000만 원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 여기 주의해 보세요. 분명히 정부 입법 예고 나올 때는 요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입법 예고 됐는데 이번에 12월 말에 법 통과된 거 보니까 통과가 또 안 됐어요. 또 이거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24년 우리 중간에도 개정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강의하는 현재까지는 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개정 아직 안 됐고 그냥 그대로 개정안만 나왔다가 입법 예고만 나왔다가 개정이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이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전처럼 1,000만 원으로 합니다. 이 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그의 배우자의 사촌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미만? 1,000만 원 미만.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자신의 배우자라든가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000만 원 안 바뀌었습니다. 보존기간이요. 보존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서류를 제출했더니 관계당국에서
자, 서류가 이게 뭐 빠진 게 있네요. 아니면 이거 좀 여기 잘못된 게 있네요. 자, 다시 요거 서류 다시 준비하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보존 기간은 아까 결정 기간 90일, 국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은 30일. 그 결정 기간에 자, 요 보존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당연하죠. 보존 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중요 법령들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세 불복 절차를 다 봤고요. 이제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도 시험에 안 나오던 건데 24회 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왔고, 그리고서 이제 이게 이제 33회 때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이요.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전자 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송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널리, 시, 보이게 하는, 널리 보이게 하는 송달 방법이에요. 공송달.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우린 공송달을 합니다. 자, 공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어느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요?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공송달 했을 때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요? 14일 지나면. 자, 그 다음에 공송달의 사유를 보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송달의 사유를 보니까 열심히 24일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주소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요.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나쁘지 않네 송달하기 곤란해요. 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나쁘지 않네 송달하기 곤란해요. 이걸 일일이 정확히 요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공송달의 사유,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자, 공송달 어느 때 한다고요?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공송달 합니다. 자, 공송달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송달의 방법. 를 보시면 공송달의 경우 서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라든가 시군의 게시판, 이건 진짜 게시판이요.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주간신문으로 바꿔놓고 틀리게 했던데, 하여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이나 지자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합니다. 홈페이지 할 때는. 그 다음에 유치 송달이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또는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료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요. 자, 그러면 송달할 장소에 그냥 둘 수 있습니다. 자,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아? 그럼 거기다가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올 수 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24회 시험 때는 공송달의 사유하고 유치송달을 섞어서 냈었습니다. 공송달 방법이 아닌 거 했는데, 공송달은 어느 때 한다?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합니다. 자,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그래서 자, 요거 서류 송달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류 송달의 중요 법령인데요. 자, 봅니다. 불복 절차가 아니라 서류 송달의, 자, 서류 송달의 중요 법령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서류 송달의 중요 법령.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서류 송달의, 자, 송달의 중요 법령. 서류 송달했을 때 중요 법령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죠. 납세 세금 내라는 고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는 자,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항이니까 연대 납세의무자 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정확히 세금 내라는 것이니까 중요한 사항이니까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뭐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시험에서 바꾸면 대표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만약에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도래했다. 자,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서류를 보내는데
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납부기한이 도래하려 해요. 그런데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 7일 만약에 되는 날에, 그러니까 서류를 도달했는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딱 7일밖에 여유가 없어 말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더 줍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 관리인의 주소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그래서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이 사람한테 한다는 거고요. 송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역시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눈에 한 번씩 이런 것들 익혀둡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받고 그럼 대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대표 기출 문제 33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계보험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형 문제, 이렇게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한다. 그래요. 여러분요, 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고 처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금, 과태료, 과료는 벌금 같은 것은 조세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과태료나 통고 처분 같은 것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고 처분한 것까지.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금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의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안 되는 미만이네요. 그럼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죠. 8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가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디귿번 보존기간은 결정기간, 아까 뭐 60일, 이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30일, 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네요. 1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제가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의신청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임의적.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임의적이니까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없다라니까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아까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문에 또 물어봤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만 옳습니다. 4번이 옳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3회 때 문제를 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서류 송달에 관한 문제네요. 33회 때 역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지방세계보험법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연대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송달해야 한다. 그랬죠? 자, 납세 고지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세금 내라는 사항은 연대납세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하면 안 되고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맞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된 날에 납부 기한이 끝날 때, 아니죠? 10일이 아니라 며칠? 7일이 되는 때. 자, 7일이 되는 때 납부기한이 도달했다. 그러면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2주를 이렇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서류를 송달했는데
기한이 납부 기한이 7일밖에 안 남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럴 때는 7일이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이 도달했을 때는 14일이 지난달로 한다. 요 얘기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자, 33회 때 이게 이제 킬러 문제였었습니다. 33회 때 킬러 문제였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그냥 나머지 지문들 한번 이렇게 봐놓습니다. 눈에다 익혀서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사항은 납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한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4번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송달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은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야?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두고 2번이 정답이었고 자, 33회 때 이게 어려웠던 문제, 킬러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받고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든가 통고 처분 같은 거 아까도 나왔지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통고 처분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조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고요. 맞습니다. 자, 2번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무에 처분 보류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60일로 바꿔서 한번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불복 청구 절차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다이렉트로 이거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없다는 거. 자, 여기 청구 절차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청구 절차 반드시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이 신청에는 청구 금액이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근데 여기 개정에 아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청구 절차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를 거쳤다 감사원에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상의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에 한번 이런 것도 그냥 익혀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요 정도 한번 보고 가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다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방세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트 2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잠시 또 쉬었다가 지방세 넘어가서 우리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